지난주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며 금리 인상 사이클에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연준은 올해 안에 두 차례 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국들의 금리와 거시경제 지표에도 변화가 예상되는데 월드 이슈에서 금철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미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며 이른바 빅컷을 단행했죠. 일단 미국 금융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지 구체적으로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미국의 고용과 소비 지표가 급격히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미 금융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되지 않겠냐는 분석입니다. 지난 8월 실업률은 4.2%였는데 미 연준이 실업률을 4.5% 이하, 즉 어떤 경우에도 완전 고용에 가깝게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용 지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연준이 0.5%포인트 금리를 내렸던 당일에는 금융시장이 혹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큰 폭의 인하를 한 게 아닐까라고 경계심을 나타냈고, 그래서 발표 당일에는 증시가 조정을 받아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의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서 시장이 안도하고, 이에 따라 미국 증시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두 차례 더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각각 0.2%포인트씩 내려도 기준금리는 4.5%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다만 금융시장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금리 인하보다는 고용지표와 함께 미국 GDP의 69%를 차지하는 소비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더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가 낮아졌고 증시가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근거가 있을까요? 네, 기업 심리 지표로 불리는 ISM 제조업 지수와 생산자 지수가 여전히 안 좋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지수들이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이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데 지난달 45.9를 기록하면서 지난 8개월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지난달에 비농업 부문의 고용 증가치가 시장 예상치 16만 4천 명에 못 미치는 12만 2천 명으로 나왔고, 또 실업률도 시장 예상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다만 제조업 수요가 약화되는 지표들이 계속되는 것과는 달리 서비스업 PMI 지수는 지난 6월 48.8에서 7월엔 51.4로 상승했습니다. 현재로선 뚜렷하게 거시경제 방향을 가늠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미국 연준이 고용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고용이 안정되면 가계 소비 지출 그리고 기업 생산의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도 고용 관련 언급이 많이 나왔던 이유입니다. As inflation has declined and the labor market has cooled, the upside risks to inflation have diminished and the downside risks to employment have increased. We now see the risks to achieving our employment and inflation goals as roughly in balance. And we are attentive to the risks to both sides of our dual mandate. 자, 어쨌든 이번 빅컷으로 인해서 2022년 3월부터 진행됐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고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금리 인하 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세계 경제, 또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 주요국들이 연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미국과 함께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나라마다 시기와 폭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이 남아있는 영국은 미국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지난 19일 금리를 동결했고, 중국도 지난 20일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또 이번 금리 인하로 당장 환율이 크게 요동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강달러 현상이 완화되면서 국제자본의 미국 유입이 줄고 신흥시장 이동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개도국 금융시장 환율도 한층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금리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 생산 활동에도 다소 숨통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미국의 금리 차이가 2%포인트였는데 이번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1.5%포인트로 낮아졌죠. 이에 따라서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이번 이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국내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네, 한국은행도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 맞춰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내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서 한국은행이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국내 금융시장에선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25%포인트 낮추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만 국내 경제 전반으로 본다면 미국의 금리 인하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금리가 1%포인트 인하되면 한국의 수출은 0.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새로운 장에 이제 경제가 접어들었는데 우리 경제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월드 이슈 금철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